GNMU 네트워크 마케팅 대학 MLM 사이콜로지스트 쌤입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 네트워크 마케팅 대학과 MLM 인사이트와 이제 공동으로 진행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시대를 맞이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공유하면서 여러분에게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소비가 자산이 되는 사업. 과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일까? 또 한간에서는 소비가 자산이 되는 사업을 하라 하면 지랄일까? 발광일까? 사기일까?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미 AI 시대도 초기에 4차 산업혁명의 그 연결을 화두로 해서 AI,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나왔을 때도 그때도 반응은 지랄일까? 발광일까? 사기치고 있네, 이런 거였습니다. 항상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일단 거부하는 습성, 실패자의 습성이죠. 그러나 성공자들은 어떤 정보가 나왔을 때 그것을 100%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수용하는 척이라도 하는 그런 삶의 태도,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이제 소비가 자산이 되는, 초기에 얘기했던 생활 소비 속에서 이것을 비즈니스화 하는 게 이제 현실화가 되었고, 그런 사례들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가 자산이 된다. 그 소비와 자산, 컨셉, 이 컨셉은 개념을 얘기하는 건데, 컨셉을 알게 되면 미래가 보입니다. 그럼 소비가 자산이 된다 하게 되면 어떤 게 자산이 뭐냐 하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돈의 흐름, 지금은 수입, 지출, 자산, 부채, 돈이 흘러가는 방향이 그 소득 창출 영역, 직업의 ESBI, 인플로이, 셀프 인플로이, 비즈니스 오너, 아니면 인베스터, 이렇게 나누는 로버트 키오사키 방식이 있고, 또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돈은 수입 아니면 지출이다. 그럼 수입과 지출의 요소를 자산 아니면 부채다라고 나뉘었습니다. 그럼 가장 쉽고 간단하게 우리가 어린아이가 들어도 알 수 있는 게 수입이 뭐냐 했을 때 대부분은 돈을 버는 걸 수입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입은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수입은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지출은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자산과 부채, 이 재무제표를 볼 때 가계부를 쓸 때라든가 모든 거에 보게 되면 이걸로 신용 상태들을 많이 파악을 하잖아요. 그럼 자산은 뭐고 부채는 뭐냐? 그럼 자산은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올 요소를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 자산이 다시 수입이 되고 그 수입이 다시 지출을 통해서 자산으로, 그 자산이 수입이 되면 이게 부익부가 되는 거고, 지출은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겁니다. 그럼 부채는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갈 요소입니다. 대출을 받고 집을 산다, 아니면 자동차를 산다, 할부를 한다,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지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빈익 빈으로 가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컨셉, 소비가 자산이 되는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은 자산, 내 주머니에 지출을 하지만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올 요소가 있는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그리고 그런 제품군, 그런 보상 플랜들을 우리가 노력해서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지출이 자산이 되는 일, 지출이 자산이 되는 일은 뭘까 하게 되면 갑자기, 혹시 여러분 답변을 해보세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잖아요. 이거를 경제학자들이나 아니면 경영, 재무, 회계를 공부한 사람들은 금융자산으로 형성되는 지출, 아니면 실물 유형자산으로 형성되는 지출, 아니면 인적 자본, 사람에게 투자하는 지출,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다 더 쉽게 하게 되면 금융자산으로 형성되는 지출, 현실점검을 여러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또 저축이 있을 수 있고, 연금이 있을 수 있고, 채권. 이런 것들은 금융자산으로 형성되는 지출인데, 결국 이게 돈이 되잖아요. 이게 자산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실물, 유형자산으로 형성되는 지출 있잖아요. 부동산이라든가, 귀금속, 아니면 예술품, 고미술품, 이런 것들이 실물, 유형자산으로. 부자들이 어디에 투자하는가를 보게 되면 그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다음에, 인적 자본. 자신에게 투자하는 지출, 이게 이제 직장인들이 자신에게 투자하는 지출을 보게 되면 더 나은 걸 위해서 자격증을 딴다, 학습을 한다, 공부를 한다, 대학원을 간다, 교육비 지출, 이런 것들을 둘 수 있죠. 그럼 지금의 소비가 자산이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리고 친환경 가치 소비하는 형태에서는 자기 자신에게 인적 자본, 네트워킹 하는 거에서 교류를 하고 뭐 시호 과정을 간다 아니면 모임 커뮤니티를 간다 하면서 인맥 관리 네트워킹 하면서 또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자신에게 투자하는 지출이에요. 인적 자본에 투자하는 거고, 또 가치 소비하는 거, 내 몸을 위해서 친환경 아니면 뭐 넌케미칼, 노톡신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 뭐 ESG 경영하는 거, 뭐 EWG 그린 등급, 뭐 INCI 원료 등급이 우리 몸에 이로운 거, 화학 물질을 쓰지 않는 거. 또 하나는 우리가 피트니스에 가서 건강 관리를 하는 거, 운동을 하는 거, 그리고 아니면 요즘 뭐 DTC라든가 뭐 제노플랜이라든가 아니면 유전자 검사를 하는 거, 검진을 하는 거, 정기 검사를 받는 것도 자신에게 투자하는 인적 자본에 투자하는 지출이고, 또 식습관, 좋은 거, 뭐 유기농을 먹는다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 저축연금 채권, 부동산, 귀금속, 예술품, 아니면 학습, 자격증 대비, 교육비 지출, 아니면 지금 뭐 석박사 과정을 다시 가는 거, 아니면 건강 관리하는 거, 운동하는 거, 검진하는 거, 식습관 하는 거, 네트워킹 하는 거, 인맥 관리하는 거, 가치 소비하는 거, 이 중에서 할 수 있는 일. 그 중에서 가장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바로 자신에게 투자하는 지출. 그 지출도 일상 소비 생활에서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기존의 내 재무 상태가 엉망이다 하는 거는 지출이 부채가 되는 소모성 지출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쓸데없는 유지 보수 비용, 유지비가 많이 드는 거,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줄이는 거예요. 그런 게 뭐 몸에 해로운 뭐 소비성 회식, 식비, 뭐 기업에서도 이런 걸 줄이고 있잖아요. 아니면 유흥, 오락, 아니면 과소비 쇼핑, 남 따라가면서 무리한 뭐 명품 쇼핑. 특히 이제 로버트 키오사키가 얘기했던 대출을 낀 집이나 자동차는 소유가 은행에 있다. 뭐 이런 걸 이미 30년 전에 얘기하고 그게 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부채가 되는 소모성 지출은 우리가 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신에게 투자하는 지출, 현실 점검을 할 수 있는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쉽게 시간을 내서 스마트폰으로 알아볼 수 있는 길들이 있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이게 소비가 자산이 되는 일이 있는데 진짜 그런 회사가 있는지 그거 알아보게 하면 되네요. 공정거래에 들어가게 되면 105개 회사의 그 매출이라든가 뭐 주요 상품, 뭐 수당 지급 기준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아니면 가치 소비, 젊은 층들이 가치 소비를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구매력이 이동하고 자기 뜻대로 가는 소신 소비 이런 게 가능하다 하면 가치 소비에 적합한 제품이나 그 정보를 찾아보는 거. 뭐 인터넷에, 스마트폰에 아니면 AI에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소비가 자산이 되는, 그렇다면 그런 회사와 제품과 소비가 자산이 되는 보상 플랜을 학습하는 거예요. 그럼 가치 소비에 적합한 제품을 찾고 소비가 자산에 되는 보상 플랜 학습을 하는 자체가 네트워킹, 인맥 관리, 가치 소비 하나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시간 관리, 목표 관리, 인맥 관리를 통해서 건강 관리, 운동, 검진, 그리고 식생활 습관들을 바꾸면서 상식적인 측면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스마트한 집단이나 팀들이 있는가를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인사이트, MLM 인사이트 4번째 시간에 했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별 그 매출, 평균 구매액, 그리고 소득 받는 사업자들이 평균 매출, 이러한 것들을 소득자 수, 회원 수, 공정위에 들어가게 되면 전체 회원 수, 매출 규모, 수당 지급 분포들은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별도로 아메이, 애토미, 뭐 PM, 누스킨, 유니시티, 허벌라이프, 유사나, 시너지, 셀비아, 메나테크, 뭐 카리스, 르네셀 말하는 거죠. 뭐 NRC, 도테라, 라라코리아, 하이리빙, 엔젝타, 인큐텐, 라이프웨이브, 폴라이프, 굿모닝 월드, 최이은, 이롬, L2L, 뭐 프리즘 인터내셔널, 니오라, 멜라루카, 선라이더, 교원 헬스케어, GSL, 뭐 유유라이프, KSP 경성제약, 뭐 투에버, 루비셀, 토탈 스위스, 퍼스트 코리아, 좋은 효소, 힐리, 직쿱, 다음 뭐 유니코어, 아니면 퀸즈 해나, 이게 지금 40개 회사, 상위 105개 회사 중에 40개 회사, 이 회사의 제품 특징을 파악하는 거, 그리고
대표적인 제품의 가격과 시장 경쟁력, 그걸 어떻게 다 알아봐야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관심사나 해시태그나 아니면 여러분 뭐 각 사용하는 뭐 어플이나 아니면 포털에 홈피드에 들어가 가지고 그걸 검색해서 쳐봐도 되잖아요. 그걸 치면서 그 회사가 내세우는 피셜 그 공적인 플랫폼이 있고 그룹이나 팀 사업자들이 하는 그런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면서 하나하나 체크해 보는 거. 그런 노력 없이 대표적인 제품 가격 시장 이걸 모르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안 돼. 뭐 다단계는 끝났어. 다단계 판매원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네트워크 마케팅 시대는 초기에 그 연결을 통해서 정보 교환을 통해서 네트워킹하고 인맥 관리하고 그들이 사용하는 일상 소비 생활 구매액이 자산이 되고 내가 소비하는 소비액이 자산이 되는 게 소비가 자산이 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회사 속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40개 소개는 MLM 인사이트에서 105개를 다 했습니다만은 그 회사 지속경영 생존율이 8.7%입니다. 90% 이상이 망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1995년도에 합법화돼 가지고 방문 판매법의 다단계에 관한 법률, 이거 법제화되고 합법화되게 되면 첫 번째는 불법 피라미드 다단계와 합법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MLM 방식을 분간할 수 있는 눈을 갖는 거는 뭐 공제조합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처분이라든가 또 소비자 보호 이런 기준들이 잘 되어 있는가. 다음에 1210개 업체 중에 1000개 이상이 1100개가 망했잖아요. 105개 나왔는데 지금 105개 남아있는 업체도 그 안에서 5년이 안 된 회사들이 무지기수입니다. 그래서 항상 1100개가 철수하고 또는 폐업을 하고 망하는 폐업률이 91.3%인데 그 중에 좀 전에 소개했던 그 회사 안에서 일반적으로 그 회사 정도는 안정적 기반을 갖춘 데도 있고 이제 뭐 1, 2년 된 회사들도 그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깜짝 그 모멘텀이 있어가지고 뜨거나 아니면 사업자들이 이동이나 뭐 아니면 뭐 베팅이나 사재기를 통해서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면 보입니다. 회사 분석 제품 보상 플랫폼 관심사들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아까 좀 전에 내가 얘기했던 40개 회사 중에 5년 이상 된 회사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생활 소비로 안전한 제품을 취급하고 그게 유통되는데 보상 플랜이 이 진입 장벽이 낮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공정한 것.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온라인 오프라인 플랫폼들이 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하나하나 들어가 보고 또 개개인이 팀이나 그룹에서 스스로 해나가는 진정성 있는 그런 쇼폼들이나 아니면 컨텐츠들이나 자료가 문의했을 때 전화했을 때 그걸 수용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안전한 회사 선택에 대한 그 안을 냈고 그럼 생활 소비로 진입 가능한 제품군이 뭐가 있지 하는 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품목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그 오픈 쇼핑몰하고 매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 했는데 왜 매출이 없어 하는 게 아니고 네트워크 마케팅에는 무형의 상품들은 취급 못합니다. 뭐 상조나 보험. 그러면 가끔 상조보험하는 회사 있던데요 하는데 그 상조보험을 하는 회사가 있는 게 아니고 자회사라든가 제휴업체를 통해서 거기에서 위탁해서 하는 게 그 얼라이언스 체제 제휴 마케팅이라 하잖아요. 아니면 뭐 커넥션을 한다든가 뭐 병원 같은 데도 커넥션 해가지고 그 회사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진료 예약이 다 가능한 모든 거는 네트워크 마케팅 플랫폼 회사에서 준비되어 있는 회사들은 그게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 소비로 가능한 거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허용되는 제품군이 첫 번째 리빙 제품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면 물 있잖아요. 물을 하려면 뭐 정수기가 필요하겠죠. 뭐 수소기, 정수기, 뭐 알칼리, 이온수 여러 가지 물에 이제 바탕을 둔 거. 그다음 그 물로 씻어내는데 뭐 세제 있죠. 샴푸, 비누 아니면 설거지하는 주방 세제 이런 주방이나 세제류 리빙 제품 이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거 여러분 생각해보고 그다음 뷰티 계통 뭐 화장품, 기초 뭐 색조 그리고 일반 뭐 특수 기능성 여러 가지가 있죠. 건강 기능식품 일반 식품에서 건강 기능식품 그다음에 홈케어 제품 의료기기 등급 뭐 2등급 3등급을 받은 것도 네트워크 회사에서 취급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들은 의료기기, 그 GMP 시설, 뭐 아니면 CGMP, 그거는 커스메틱 GMP 시설, 건강기능식품 그런 것들이 제조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거를 OEM, ODM 방식으로 하는지 뭐가 낫다고 좋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제조를 직접 갖고 있게 되면 가성비가 좋다는 건 있죠. 왜? 누수되는 그런 그 비용이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이렉트 셀링이 가능하다는 거하고 뭐 두피나 모발 제품 이런 것들이 구성되는 겁니다. 뭐 사시미, 회, 쌀 이런 그 유통기간상 반품이 불가능한 거는 네트워크 제품이 안 됩니다. 그럼 네트워크에서 그 구매, 고등어도 구매하고 쌀도 구매하고 여러분 무슨 한우, 뭐 툭불 구매 가능합니다. 그런 게 뭔가 하면 뭐 페스타 형태로 돼 있다든가 아니면 뭐 폐쇄몰하고 커넥션이라든가 자체에서 쇼핑몰과 제휴해가지고 뭐 마을기업 살리기라든가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이런 것들을 찾아도 됩니다. 그럼 그런 일상 소비는 직접 취급하는 메인 제품들은 포인트 밸류, 수당 정산할 때 그 포인트가 큰 것이고 제휴한 것들은 포인트가 낮은데 아무것도 안 주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소비가 자산이 되는 비즈니스 그 때가 온 것이고 그렇게 준비된 회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 소비가 누적되어 자산이 된다. 소비 지출이 결국 포인트 밸류가 되고 마일리지가 되고 그거를 수당으로 환원 가능한 그런 시스템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요즘은 뭐 카드사에도 하고 뭐 미용실에서 하고 일반적으로 그게 멤버십이 일상화됐기 때문에 멤버를 가입하면 멤버가 주는 혜택이 무엇인지 멤버십 이코노미 차원에서 한번 찾아보는 거. 그 가치 소비가 주변 사람들에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자기의 그 제품에 대한 신념이나 가치나 소비 패턴들을 뭐 온라인에도 일반몰에도 그걸 물어보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답변해 주면 되면 가치 소비가 명분이 되고 그 가치 소비가 명분이 되니까 알림 기능, 정보 전달 기능, 연결 기능으로 이어지면 연결하게 되면 추천 수당, 후원하게 되면 후원 수당, 그리고 육성하고 지원하고 서포트하게 되면 육성 수당. 이게 뭔가 하면 네트워크 마케팅 수당. 그래서 전년도에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105개 회사에서 수당으로 나간 금액이 1조 5천억입니다. 그 1조 5천억은 어떤 회사든 35% 안에서는 누구에게 연결 전달하는 사람에게 제공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소비가 포인트로 누적되는 보상 플랜을 찾는 게 여러분들의 실력이고 여러분들의 노력이고 여러분들이 학습의 효과라는 겁니다. 그럼 소비가 포인트로 누적되는 것은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기간이 하루에 소멸되는 데가 있어요. 오늘 지나면 안 되는 거. 그거는 일일 마케팅 하는 데는 하루 지나면 안 됩니다. 이 수당의 발생 자격이라든가 플러시아웃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 뭐 브레이크어웨이라든가 유니레벨 이런 경우는 월마감, 승급의 월마감을 하고 한 달 동안의 실적을 가지고 수당을 지급해주면 그 다음 달부터 항상 제로섬 게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누적이 된다면은 내가 구독 경제를 하든 오토십을 하든 회사가 원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되면 내가 수당으로 환산해서 받지 못하는 것은 평생 마일리지처럼 누적되어 있는 거. 그런 방식은 보상에서는 바이너리 보상 플랜 회사가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 회사에서 그런 유지나 생활 구매가 가능한 제품군들이 있나 지금 보이는 그 회사들이 지금 다 이게 그 바이너리 형태 하는 게 뭐 시너지라든가 유사나 애터미, 체이온, 지쿱, 교원 헬스케어, 뉴율라이프, 엔젝타, 퍼스코리아 이런 것들이 요 안에 있는 40위 안에서 몇 개를 뽑게 되면 요런 회사들은 바이너리 보상 플랜 제도를 채택하게 되면 두 개의 팀을 만들고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소비가 자산이 될 수 있는 그 전환할 수 있고 누적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고